삼국지 총나라의 이릉대전 이후 대호 외교관으로 활약한 인물들은 진진, 비, 등지, 종예가 있는데 오늘 손찬이 형은 등지에 대해 탐구해보겠습니다. 등지는 자가 백묘이며 의양군 신야연 출신입니다. 일찍이 익주 땅에 정착을 했는데 나름 조상이 사도를 지낸 명문가 집안인데도 아무도 그를 예우하거나 알아보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관상을 잘 본다는 익주종사 장류를 찾아가죠. 장류가 말하길 너는 좀 기다려야 된다. 70이 되어야 대장군과 자기를 받을 것이다. 당시 70까지 사는 게 쉽지도 않은데 너는 90살에 로또 된다 뭐 이런 건가? 대충 덕담을 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웃긴 게 진짜로 등지는 70 넘게 살면서 대기만성합니다. 당시 장로가 독자 세력하여 익주를 침탈할 움직임을 보이자 유장은 방위를 파서태수에 임명하였는데 방위가 인재들을 가까이 한다는 소문에 등지는 방위를 찾아가 그의 빈객이 되죠. 방위가 사실 유언 때부터 친했고 특히 유장의 사돈입니다. 등지가 나름 줄타기를 시도한 건데 유장이랑 방위가 사이가 나빠져요. 방위가 모방까지 하려다가 결국 유장과 화해하는데 이와 상관없이 유비가 들이쳐버리죠. 익주가 유비한테 먹히고 등지는 비저각독이라는 한직을 맡게 됩니다. 저각이라고 하면 곡물창고를 뜻하고 즉 비현의 곡물창고 감독이다 보시면 됩니다. 창고지기 정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비가 비현을 지나다가 등지와 이야기를 해봅니다. 유비는 등지의 범상치 않음에 깜짝 놀라 비현의 현령으로 삼았다가 이후 광안태수까지 승진시키죠. 태수직을 하면서 나름 잘 다스려서 중앙으로 불려들어가 상서가 되었다. 유비가 이릉에서 대패하고 백제성에 머물 때 초고 두 나라는 화해 단계에 돌입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유비가 이거 마무리를 못한 채 백제성에서 영안탁고를 하고 숨을 걷어버리죠. 제갈량이 오나라에서 유비가 죽은 걸 알게 되면 화해 모드가 물거품이 될 것을 걱정하였다. 그때 등지가 제갈량을 만나서 말하니 지금 황제가 막 즉위하고 어린데 오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우호관계를 확실히 해놔야 되지 않겠나. 제갈량이 답하길 그래 나도 그걸 계속 생각했었는데 사신으로 보낼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찾았다. 등지가 누구냐 묻자 제갈량이 바로 너임. 빨리 짐 싸라. 그리고 가는 김에 송건이한테 잘 말해서 장애도 좀 데리고 와라. 그리하여 등지는 오나라의 사신 자격으로 송건을 만나러 가는데 송건이 무슨 가마솥에 기름을 끓여서 등지를 겁박했다는 건 소설 연희의 허구고요. 이릉대전 이후였지만 유비가 죽기 전부터 양국 간 화해를 하려 했으니 우나라 관계가 험악하지 않았고 오나라의 입장에서는 촉이 필요하긴 한데 유비가 죽었다니까 효용가치가 있나 하고 간보는 정도였으니 딱히 촉의 사신을 겁박할 이유가 없죠. 다만 송건이 촉의 형세를 의심하여 등지의 접견을 계속 미루다가 어쩌다가 등지를 만났는데 등지가 이에 표문을 올리는 거죠. 내가 오늘 하려는 얘기는 촉을 위한 것만이 아닌 오를 위하는 것이기도 하다. 내 얘기 좀 한 번만 들어봐라. 그러니 송건이 얘기를 들어보고자 접견을 하게 됩니다. 송건이 말하기를 나도 촉과 동맹을 다시 맺고 싶긴 한데 촉의 황제가 어리고 위나라가 승승장구 중이니 나라 보전이 되겠냐. 이게 좀 걸린다. 그러니 등지가 장황하게 설득하는 거죠. 황제가 어리지만 우리에겐 제갈량이 있고 우리 두 나라는 각각 험한 산지와 큰 강이 버티고 있지 않느냐. 이와 입술처럼 협력할 수 있다. 그리고 자꾸 위나라에서 인지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이면 위에서 입조하라 할 때마다 불려갈 건데 그러다 보면 이 땅을 온전히 보존할 수나 있겠냐. 송건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이 말이 맞긴 맞거든요. 그리하여 송건은 등지에게 화답을 하고 맞사신으로 장원을 보내 협력의 뜻을 전달하니 등지가 또 그에 대한 담례로 다시 오나라로 오죠. 이때 송건이 등지에게 묻기를 나중에 함께 천하를 평정하고 두 나라가 분치 즉 각각 땅을 나눠 통치하면 이 역시 즐거운 일 아니겠는가. 이에 등지가 말하죠. 위나라를 병탄한다고 해서 1000명이 대왕에게 있는지는 두고 봐야죠. 위나라가 사라지면 아마 전쟁이 나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답하니 송건이 껄껄 웃으며 참으로 진실하고 망령되지 않으니 솔직한 게 마음에 든다. 사실 송건도 천하를 양분하여 분치하자는 게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고 그냥 외교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죠. 그런데 등지가 까놓고 말할게요 하니 송건이 이놈 보게 하면서 마음에 들어 했다. 실제로 송건은 등지의 솔직함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송건이 제갈량에게 편지를 써서 칭찬하죠. 예전에 보낸 그 사신 정갱이라는 놈은 말만 뻔지르르 하고 속내가 구려 보였는데 오직 등지만이 우리 두 나라를 화합시킬 수 있을 듯하다.
그리고 아까 제갈량이 등지에게 오나라에서 장예를 데리고 오라고 했댔죠. 그 장예가 왜 오나라로 갔는지 얘기해보자면 사섭이 송건의 비위를 맞추면서 촉의 내분을 만들어내기 위해 옹계 등을 구슬려서 모반을 획식하죠. 이에 송건이 사섭을 위장군에 봉하고 신임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옹계의 반란으로 제갈량의 남방정벌이 시작되는 스토리인 거죠. 이 옹계가 익주태수 정왕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촉에서 후임으로 장예를 보내는데 옹계가 부임한 장예를 오나라에 팔아버려요. 그런데 오나라에서는 장예를 또 구금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방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나라에서 몇 해간 유랑 생활을 하였다 나와 있거든요. 촉에서 장예를 요구하니 송건이 장예를 찾아서 어떤 놈인가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옛날 너네 동네에 탕문군이 사마상녀한테 도망갔다고 하는데 참으로 문란한 동네다. 전한시대 사마상녀가 타광손의 딸을 후려서 데리고 도망친 일화를 비꼬듯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장예가 옛 오땅에도 주매신의 아내가 가난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간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단 나은 것 같은데요? 받아쳐버리죠. 이어서 송건이 너 촉에 가면 관리가 될 건데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냐? 그 장예가 답하길 제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촉을 위해서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하다가 58세 이후부터의 삶은 대왕이 주신 삶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즉 58세 이후에는 뭔가 오나라를 위해 하긴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송건이 장예의 립서비스에 기뻐하며 촉으로의 귀환을 허락하였다. 장예는 곧 그 멍청한 척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며 광속으로 빤스런 쳐버리고 송건이 뒤늦게 후회하며 추격하여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던 거죠. 암튼 등지의 외교적 노력 덕분에 장예는 귀환하여 제갈량의 참군으로 중용됩니다. 등지는 제갈량의 1차 북벌 때 조은과 함께 기국 페이크 작전에 참전하는데요. 이때가 등지가 중감군, 중감군은 중군의 감독직인데 중호군인 조은보다 등지가 군 행정직상 직급이 높죠. 그래서 이때 주장을 조은이 아닌 등지로 봐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조은이 거품이라도 군직에서 등지한텐 밀리진 않죠. 당연히 편제상 장군직은 조은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통 행, 감군직으로 추측합니다. 참고로 관직 앞에 행 말고 0이 붙는 경우도 있는데 둘 다 똑같은데 대행하는 관직이 본인의 메인 관직보다 낮은 경우에는 0이 붙습니다. 암튼 한중에 주둔 중이던 원정군은 중군이 아닌 외군에 속하고 다같이 원정 떠나는데 중군의 행정직을 겸할 필요가 없죠. 원정에 딱히 의미도 없는 중군 행정직에 조은이 나이도 있고 해서 그냥 한 직급 높여서 등지한테 토스한 걸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건 그냥 재미로 위나라 편제상 중감장군이라는 게 있어요. 중감군 할 때 중감이랑 한자도 똑같습니다. 이게 대외정벌 관련 장군직이거든요. 그래서 정벌 관련된 임시 설치직이 아니냐 볼 수도 있긴 한데 그냥 개인적인 추측 중 하나이고 일단 촉에는 중감장군이라는 편제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강유가 중감군의 도독 호군을 겸임했거나 삼국 기타 다른 사례들을 봐도 중군의 행정편제상 영군 미만은 그냥 외군의 호군급들이 겸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등지는 제갈량 사후 전장군의 호봉인 연주자사 그리고 실제 임지가 있는 강주독을 거쳐 거기 장군의 가절까지 받습니다. 장유 말대로 대기만성한 거죠. 참고로 독과 도독이 뭐가 다르냐? 독에는 주로 도시 이름이 붙고 도독에는 주 이름이 붙습니다. 관할 범위 차이예요. 여기에 감군이나 호군을 붙여서 이제 일도 도와주게 하고 견제와 감시를 붙이는 거죠. 반란 못하게. 사실 등지가 상당히 입체적인 인물이에요. 등지가 출세를 했지만 검소함과 청렴함이 가족들이 추위와 배고픔을 면하지 못할 정도였다. 사망 시에도 사유재산이 남아있지 않았다 하죠. 청렴하고 강직한 면이 있는 반면에 성품이 교만하고 오만하였다. 아무도 등지와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대장군 비의조차 그를 피했는데 오직 강유만이 등지를 높게 평가했다. 그 중에서도 종이에는 등지에게 개기기도 하였는데 일화가 남아있죠. 등지가 종이에게 꼽을 주는 겁니다. 참고로 종이에는 등지의 대호, 외교 후임이기도 하죠. 예법에 따르면 사람 나이 60이 되면 군직에 손을 떼는 거라 했는데 너는 방금 병권을 받았으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에 종이에가 님은 나이 70에 병권 안 뱉고 있잖아요. 받아쳐버리죠. 등지의 죽음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등지가 원숭이를 활로 쏴서 명중시키자 그 원숭이가 화살을 뽑고 마치 사람과 같이 나뭇잎으로 상처 부위를 감쌌다. 이를 본 등지가 이거 해괴한 일이다 라며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다고 하죠. 등지는 개인적인 성품이야 어떻든 진수도 등지를 평하기로 공적인 일을 하느라 집안일을 잊었다. 요즘 이렇게 하면 쫓겨나는데
암튼 촉의 충신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등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